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매일 습관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문제씩 일일일제 매일헌법 정인영 선생과 함께하는 헌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하루하루 습관처럼 하니까 그래도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뭐 진짜 영양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면요. 자, 그러면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배경화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확성은 이거 진짜 명확성 원칙 단순한 암기사항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자, 한 문제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리해 봐야죠. 일단은 법치주의, 법치행정,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 요거 법치주의를 하는 국가 운영 입장에서 자, 일단은 여기에서 지켜야 될 거는 법률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확성 원칙, 여기서 당연히 도출되는 거죠. 도출되는 명확성 원칙. 자, 우리나라에서 법률 용어, 법률루보는 반드시 법률로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 법률루보, 법률 문헌의 선택, 조. 자, 이거 명확해야죠. 그래야 의의적인 집행이 안 되니까요. 다만 이 법률이 침익적이냐 또는 수익적이냐 라는 영역에 따라서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기준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엄격히 요구하고요. 여기는 완화해서 요구하고요. 자, 그러면서 명확성의 정도는 최소한의 명확성의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최소한의 명확성 기준. 그러면서 최소한의 명확성 기준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법률 용어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 그걸 사법권이라고 하죠. 사법권은 헌법 110조에 보니까 법원의 권한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법원의 권한이다. 따라서 법관의 법 보충을 위한 해석을 통해 자, 일의적,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의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변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간섭, 그다음에 간섭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또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반하지 않는다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뭐 더 형법상 소지라든지 위험한 물건, 그다음에 교통방해죄 그 밖에 이런 말 나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들.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암기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금액, 그래서 자, 의료 분쟁했을 때 그 금액을 위임했는데 얼마큼 위임했는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도 암기하셔야죠.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 이런 것들, 공중도덕, 이런 것들은 자, 1번 명확성 원칙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는 모든 법률에서 요구되면 안 되고, 개개 법률 조항의 성격이나 요구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폭행. 이거 최근 판례 응급환자. 자, 이 법에는요,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자, 누구에 의한 외부적인 어떤 물리력이나 이런 것도 보호받기 위한 법이에요. 이 법에는 응급환자가 자기가 뭘 선택할 권리, 이런 것들은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 목적이 있는 그 가운데 그 밖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모임이나 또는 단체, 이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너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건 별도로 논의하는 거죠. 자, 3번째, 형법상 정당방위. 여러분들 형법상,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 침익적 국가 작용에 관한 한계를 넣어놨으니까 명확성을 구하는데, 정당방위 같은 뭐요? 이거 위법성 조각 사유잖아요.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이것도 자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큰일 나죠. 이것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형법정기 요구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요거 명확성 원칙은 형법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 그다음에 위법성 요거 조각 사유도 명확성 원칙은 적용합니다. 4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2회 이상 위반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재형법정지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일단은요, 2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기간상 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이 그냥 과거 30년 전에 40년 전에 뭐 이런 거 끄집어내 갖고 또 가중처벌, 형실효, 이런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처벌 요거 나오면 조심하세요. 뭐 3회 위반은 반하지 않죠, 간격을 볼 때. 하지만 2회 위반했다 해서 음주운전, 음주출정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가중처벌하면 그거 아무런 상한 기간 제한이 없으면 자, 이거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위헌 받았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재형법정지 명확성 원칙. 자, 일단은 원칙은 반하지 않았죠. 뭐에 반했어요?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 어이구, 이거 정말 이거에 반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 이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았다. 다만 위헌결정 받은 이유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결정 받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명확한
정확하게 명확성 원칙은 반하지 않았어요. 다만 결론이 위헌인 이유는 과잉금전치 사건이었습니다. 자, 5번째,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 기간 중 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 확인 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이것도 마찬가지죠. 명확성 원칙에 반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표현의 자유인데 익명, 가명,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예외 없이 실명 조치를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한 거지. 그래서 과잉금전치 또는 자 사전검열 왜? 아니 실명 조치를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거에 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확성 원칙은 반하진 않았어요. 이런 거에는 저촉될 위험이 있어서 위헌 결정 받았지만 명확성 원칙에는 반하지 않았다. 이 두 판례 정말 중요하네요. 명확성 원칙은 과잉금전치나 사전검열을 검토한 거지 명확성 원칙 자체는 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이런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는 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옳지 않은 건 3번.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에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경찰 시험 문제든 국가 공무원 시험 문제든 해갖고 일반적으로 헌법 문제를 기본적으로 과목으로 두고 있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명확성 원칙에 반한 과잉금지 원칙 또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 금지 원칙,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뭐 이게 왜 모두를 악용하거나 범죄에 뭐 이렇게 해갖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더기 생긴다고 무조건 그 구더기를 막기 위해서 전부 다 장담지 마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세요. 하지만 불법적인 거는 저희가 골라낼게요. 이 정도의 기술적 수준은 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덜 침입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아무도 하지 말아서 과잉금전치 이렇게 검토하시면 돼요. 물론 사전검열 위헌 결정을 받은 이런 것도 조금 보셔야겠죠. 뭐 사전검열 검토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거기에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과잉금전치. 자, 오늘도 잘 살펴봤어요. 정말 오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전치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아니에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면 과잉금전칙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따로따로 봐야죠. 오늘도 매일 헌법 한 문제 하루에 매일 오늘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